안녕하세요. 인천에서 사업하는 문성입니다. 네. 제가 이 귀한 퍼스널 케어 강의를 하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이 이쁜 사람만 할 수 있다는데, 제가 많이 이뻐진 것 같습니다. 네, 퍼스널 케어. 왜 제가 퍼스널 케어를 강의하게 되었을까? 퍼스널 케어를 소개하기 전에 제 이야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서양학과 디자인과를 전공해서 청년들과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대표로도 활동을 하고 있었고요. 디자인 회사를 차려가지고 책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학교도 2개 나오고 굉장히 저는 하고 싶었던 거를 다 하고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이 청년의 삶을 이렇게 즐겁게 살고 있다가 아시다시피 맨하테크를 만나게 되는 이유는 대부분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예, 맞습니다. 저 역시도 원하지 않았던 현실이 왔었는데요. 제가 만나게 된 키워드는 그런 것 같아요. 공황장애와 아토피. 근데 아토피는 제가 아토피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토피가 왔었고요. 저 같은 경우는 공황장애 때문에 더 이상 사회생활을 온전하게 잘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2개의 질병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난치성 질환입니다. 그리고 차이점은 뭐냐면 아토피는 병원을 다니면서 굉장히 많은 현대의학 그리고 한의학 뭐 안 해왔던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과감하게 약을 먹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약을 먹었던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약이 들어가면 없어져야 되는데 질병이 없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합병증이라던가 그리고 또 부작용이 무섭기 때문에 그리고 술을 먹으면 안 됐어가지고 저는 공황장애 약을 먹지 않고 과감하게 불편하게 살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대부분 질병이 생기면 어떤 노력을 하시나요? 병원을 다니는 거 빼고 집안에서 이제 있게 되면은 저는 청소부터 먼저 했었던 것 같아요. 집 청소를 하고 공기청정기를 사서 굉장히 쾌적한 환경을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아팠던 질환이나 제 사랑하는 사람이 아팠던 질환이나 어찌됐든 몸에서 일어나는 염증 반응이었는데요. 이 염증이 왜 생기는지 저는 원인을 굉장히 많이 찾아봤던 것 같습니다. 원인은 결국 독소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독소는 뭐 2가지 독소가 있죠. 안에서 나오는 독소와 외부적으로 들어오는 독소. 안의 독소는 스트레스지만 외부적으로 들어오는 독소는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굉장히 많이 찾아봤었는데 결국 저희가 사는 생활에서는 독소를 제가 조절할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 이 환경에서도 미세먼지는 분명 있을 것이고 밖에 나가면 타이어를 통해서도 이렇게 미세 플라스틱이 저한테 들어오겠죠. 결국 해독 능력 불균형으로 독이 제거할 체력이 부족해지면 저희는 아파지게 됩니다. 여기서 체력보다 독이 많을 때 쓰리고, 고혈당, 고혈압, 고지혈증, 심내 혈관 질환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독이 없을 체력이 부족할 때는 또 어지러움, 소화불량, 불안증, 공황장애와 비슷한 신체 증상이 나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키워드는 독과 체력입니다. 체력이 떨어지는데 뭔가는 해야 할 것 같고 뭔가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가 무너졌을 때 혹은 증상이 왔을 때 뭔가 노력을 하게 됩니다. 다양하게 쌓이는 독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누군가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은 피부로 왔다면 저는 뇌 쪽으로 왔었겠죠. 그리고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던가 그리고 또 이제 갖고 있는 질병들은 사실 다 증상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독소가 다 다르게 가장 약한 부위에 쌓이게 되는 거예요. 다양하게 우리 몸에 쌓이고 있는 독소를 먼저 인정하셔야 됩니다. 독소가 쌓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건강한 몸을 저는 정말 많이 찾아봤던 것 같아요. 수많은 건강 서적이 있죠. 근데 제가 내 몸 고쳐 쓰는 법과 그리고 사람의 몸에는 100명의 의사가 산다라는 책을 굉장히 감동 있게 읽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차트, 저는 책을 만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뭔가 그래픽이 나온다던가 아니면 사파가 나온다면은요. 그 사파를 그냥 만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책을 열심히
안 읽죠. 대부분 후루룩 하고 이렇게 이미지를 보면서 이미지를 딱 보고 아, 이거 내가 필요한 정보네 하고 그 차트에 있는 글을 읽게 되는데 왜냐면 현대인들은 너무 바쁘게 살잖아요. 근데 이 건강한 몸에 대해서 딱 차트로 쉽게 이미지가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 몸을 집으로 비유했어요. 근데 그 지붕 위에 공격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텍스트가 있죠. 독소, 박테리아, 바이러스, 인공호르몬, 그리고 질병, 통증, 중금속, 살충제 등등등. 결국 우리는 독소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독소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펭귄도 배를 째보니까 미세플라스틱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독소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몸은 어떻게 해야 되냐? 면역 체계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독소가 들어와도 누구는 건강하잖아요. 똑같이 우리는 같이 살고 있는데 누구는 여기가 아프고 얘는 왜 건강하지? 라고 생각을 한다면 건강한 몸에 면역 체계가 바로 세워졌는지 점검할 수 있는 차트입니다. 그 차트에서 가장 밑에 뭐라고 쓰여 있나요? 맞아요. 당 영양소. 아마 메나테크를 먼저 만나게 되신 분들은 당 영양소에 대해서 가장 먼저 듣게 될 텐데요. 당 영양소는 건강한 몸의 기초, 당 영양소의 충분한 섭취 위에 세워진다라고 사람의 몸에는 100명 이상 산다. 그 그래픽 이미지 밑에 써 있는 문구입니다. 그 다음에 기둥을 세우게 되죠. 그리고 지붕을 씌우게 됩니다. 그렇다면 당 영양소는 어떤 것일까? 우리 몸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근데 세포가 토마토 껍질처럼 동그란 줄 알았더니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확대를 해보니까 선모, 털이 너무 많다. 이것이 사이언스지에서 나왔었고 네이처 과학 잡지에서도 1995년도에 밝혀져서 이거는 과학자들이 알아야 된다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결국 쉽게 얘기하자면 글리코 영양소, 당 영양소, 글리칸이라고 하고 실리아라고도 합니다. 되게 여러 가지 학문에 따라서 불리는 이름이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 얘기하는 건 뭐냐면 세포에는 선모가 있습니다. 글리코 영양소, 당 영양소, 글리칸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하는 역할은 어떤 것일까? 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인지합니다. 두 번째, 면역합니다. 세 번째, 대화합니다. 독소를 방어하기 위해서도 이 세 가지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실까요? 첫 번째는요, 독소인지 아닌지 알아야 되잖아요. 독소인지 알아야지 일을 할 텐데 인지가 안 된다면 심지어 파라벤 호르몬인데 이게 여성 호르몬 분자 구조랑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구분을 잘 못해요. 인지가 제대로 돼야지만 우리는 청소할 수 있는데 인지가 되지 않는다면 세포가 일을 하지 않고 우리 몸은 일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면역입니다. 면역이란 뜻은 무엇일까? 굉장히 많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면서 선생님, 면역은 어떤 뜻인가요? 면역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얘기하면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했었던 말씀은요. 물을 많이 마시고 충분히 쉬시면 면역이 좋아집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답이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 메나테크의 글리코 영양소 강의를 듣고 면역에 대한 키워드에 대한 제대로 된 해석을 하게 됩니다. 면역이라는 건요. 좋은 건 흡수하고 나쁜 건 뱉어내는 싸우는 일을 면역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세포 선모가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나한테 선모가 부족하면 면역을 아예 안 하게 되면 저면역이 오고 저면역은 암이라던가 그리고 과한면역 청소를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백혈구가 일을 하게 되면 내 몸이 상처를 얻게 되죠. 그렇게 과면역, 그래서 아토피라던가 건선이라던가 천식, 알러지 이런 게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면역이 조절이 돼야 되는데 면역이 조절되는 것이 선모가 하고 있다. 세 번째는 대화입니다. 백혈구를 불러야겠죠. 세포들은 각각 역할이 다 있습니다. 심지어 과학에서 전부 다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계속 아직도 새롭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잘하는 역할을 하는 게 당 영양소, 글리코 영양소, 글리칸입니다. 그래서 저는 메나테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 면역에 대해서 조절이 되는 것. 우리는 왜 메나테크를 만날까요? 글리코 영양소, 세포 영양소, 생명과 직결된 영양소를 섭취하기 위해서 저희는 수많은 네트워크 회사 중에 수많은 건강기능식품 회사 중에 메나테크를 만나게 되고 섭취하시게 되시고 건강해지게 되십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메나테크에서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정말 탁월한 영양소를 취급하고 있는데 왜 스킨케어와 퍼스널 케어가 들어가 있을까요? 저는 글리코 영양소를 처음 만났을 때 너무 놀랬지만 퍼스널 케어가 있다는 거에 너무 가뭄의 단비처럼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첫 차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이미 질병이 노출된 상황이었고 독소를 좀 줄이고 싶었어요. 내가 벗어날 수 없다면 독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래서 안 씻었습니다. 제가 퍼스널 케어 강의를 한다니까 저희 가족들이 너무 웃는 거예요. 제일 안 씻으면서 어떻게 언니가 퍼스널 케어 강의를 하냐. 심지어 제 남자친구도 이제 물로만 샤워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퍼스널 케어를 보고서 이거다.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퍼스널 케어에서 정확히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독소를 인지하지 못해요. 유해 성분이 흡수될 때 통증과 자극을 느끼지 못해 자각하지 못하는 게 맞아요. 우리 몸은 자각하지 못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중금속도 모르고요. 그리고 생선을 먹을 때 생선 안에 중금속을 인지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미세먼지도 인지하지 못합니다. 잠깐 뭐 너무 많으면 기침을 하겠죠. 이렇게 유해 성분이 흡수될 때 통증과 자극을 느끼지 못해서 자각하지 못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예민하신, 그러니까 제 사랑하는 사람, 그 아토피 피부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예민한 거에 또 기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 피부를 통해 흡수된 화학물질은 자연대사로 쉽게 해독되지 않고 혈액과 림프액을 통해 온몸으로 퍼져 체내의 다양한 곳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피부에 흡수로 된 화학물질은요, 1분 안에 전신을 돌아요. 그 첫 번째 아토피 사진을 봤을 때 제가 발 사진을 찍었어요. 너무 신기해서 발을 계속 찍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피부약을 바르지 않는 부위 중에 유일한 부위가 발이었거든요. 근데 발도 터지는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터지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죠. 왜 발에는 약을 바르지 않았었는데 발에는 이렇게 심하지 않은 왜 발이 터질까? 결국엔 피부로 통한 흡수된 화학물질은요. 전신을 통해서 다 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용한 살인자라고 경피독이라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또 무서운 게 있어요. 경피독은 자연 배출량이 10%밖에 되지 않아요. 무슨 뜻이냐? 이게 입으로 들어간 거는 변으로 90%가 다 나갑니다. 그렇지만 피부로 들어간 건 10%밖에 나가지가 않아요. 그리고 90%는 다 체내에 쌓입니다. 그것이 피부 알레르기, 아토피, 심할 경우에는 암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너무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고 이거는 사실 상식. 그래서 조용한 살인자 경피도 아무도 모르게 쌓인다. 제가 목 놓아서 이걸 찾았던 이유가 이것 때문인 거예요. 퍼스널 케어. 90%의 양을 일단 줄일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러면 내가 먹어서 좋아지는 것도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외부에 있는 독소, 내 몸 피부를 통해서 들어가는 독소를 줄일 수 있는 거를 찾아야겠죠. 경피독이 왜 무섭냐면 계면활성제 너무 많이 아시죠? 계면활성제는 뭐 치약에도 들어있고 뭐 섬유유연제에도 들어있고 굉장히 많은 생활용품에 들어있는데요. 우리가 이 흡수되는 게 장기마다 흡수력이 다 다릅니다. 특히 탈모의 원인, 뭐 입안 항문 점막 다이렉트 흡수된다. 이 점막, 우리 입부터 항문까지는 하나의 관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이것이 다 흡수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 목욕 시 온도 상승으로 10배 흡수율이 올라갑니다. 사우나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럼 바구니를 딱 보면은 이것저것 막 이렇게 많잖아요. 저는 그거 볼 때마다 너무 시급해요. 이걸 줄여주고 싶다. 실제로 저는 이제 제가 이 사업을 한 지 5년 차가 되었는데요. 제가 케어하는 고객분들을 만날 때는 좀 도와주세요라고 저한테 얘기해서 상담 요청하면 일단 저는 가장 먼저 가는 곳이요.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에 일단 독소를 다 줄여요. 왜냐하면 저희가 먹는 양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리고 돈도 들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최소한의 돈으로 최대 효과를 벌일 수 있을까? 독소의 양을 줄이는 게 최선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 많은 걸 다 같이 브랜드 체인지를 합니다. 실제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노케미족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라던가 치약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된 거라던가 굉장히 생활 속에서 이제 소비자들도 알고 있어요. 광고에서 좋은 줄 알았더니 까보니까 그렇지가 않네? 그래서 이제 깨어지는 소비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케미족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들이 선택사항은 딱 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자연 유래 성분, 저자극 제품을 선호한다. 두 번째는 성분을 꼼꼼히 따진다.
세 번째는 어플이나 플랫폼을 통해서 저희가 알고 드실 수 있고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퍼스널 케어, 메나테크의 퍼스널 케어를 통해서 브랜드 체인지를 했고 많이 건강해졌습니다. 네. 피부 본연의 건강을 되찾아주는 바디케어 제품을 이제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치약입니다. 치약. 정말 너무 좋습니다. 이 치약을 처음 쓸 때는 거품이 왜 안 나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치약을 쓰시게 되면 다른 치약은 더 이상 쓰기 너무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이 나쁜 것들을 다 뺀 치약이고 이 주 원료가 금박과 은박, 금과 은을 내가 쓰지도 못하는데 입안을 케어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무첨가. 9가지 성분을 무첨가인 거. 이게 좋은 걸 넣는 거는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사실 방부제를 넣으면 되거든요. 근데 화장품도 마찬가지지만 나쁜 걸 빼는 게 훨씬 더 어려운 일인데 이 치약은 명리화 그리고 임산부들도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치약이고요. 어떤 치약을 쓰실 건지 밑에 보면 바퀴벌레가 죽는 치약이죠. 실제로 정말로 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치약을 통해서 이제 기존에 있었던 치약은 청소할 때 쓰고요. 하수구 청소할 때만 씁니다. 제가 피부로 밟는 이 바닥은 청소하지도 않을 치약으로 그냥 하수구 청소만 했었고요. 왜냐면 피부로도 들어가니까 경피독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치약을 쓰지 않았고 특히 뇌질환이라던가 치매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가장 브랜드 체인지 해드리는 게 치약이에요. 구강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글인 말이 되나? 가글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가글 하는 거를 쓰시면 정말 치명적입니다. 이게 한 번, 두 번 하는 게 아니고요. 내 점막을 다 말라붙게 하고 내 건강에 정말 유해하기 때문에 가글을 근데 습관화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해? 라고 여쭤보시면 저는 물병, 페트병 물병 있잖아요. 거기에 이걸 조금씩 한 손톱만큼 짜가지고요. 물을 넣어가지고 헹궈서 그날 하루 가글하는 걸로 쓰시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적용하시면 가글에 대한 습관도 좋고 그리고 감동이 오는 게 뭐냐면 치과를 가면은 감동하게 돼요. 왜냐면 의사 선생님이 묻거든요. 저도 물어보시더라고요. 요즘 뭐 하냐고. 왜냐면 저는 치과를 갈 때마다 항상 칫솔하는지를 알려주시더라고요. 스케일링 할 때마다. 그러니까 제 칫솔질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겠죠. 아니에요. 저는 배운 대로 합니다. 네. 근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었던 게 이제 치약과 칫솔을 쓰면서 스케일링이 되었기 때문에 스케일링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칫솔도 이 프레시된 치약과 칫솔을 쓰시게 되면요. 정말 개운해집니다. 그리고 이 안에 사이사이에 치간 칫솔을 쓰지 않아도 되는 게 이 사이사이에 미세모가 들어있기 때문에 올바르게 치소질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올바른 치소질을 치약과 칫솔을 통해서 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또 향균 칫솔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세균이나 뭐 이런 것들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칫솔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게 쓸 수가 있어요. 정말 저렴합니다. 이게 네트워크로 풀렸기 때문에 이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을까. 기존 유통으로 했다 그러면은 치약은 어마무시하게 사실 고가의 치약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맞고요. 그리고 샴푸와 컨디셔너인데요. 샴푸는 정말 너무 좋아요. 근데 샴푸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 쓰는 방법을 조금 알려드릴 텐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기존 제품을 가지고 이렇게 쓰시면 절대 안 돼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목욕탕 따뜻한 데서는 우리가 흡수율이 더 많아진다. 그래서 피부 안으로 들어가는 독소가 많아지는데 이게 보통은 이제 스케일링 하듯이 샴푸로도 스케일링을 할 수가 있어요. 두피 스케일링이라고 모공 사이사이에 낀 각질을 뺄 수가 있거든요. 처음에는 가볍게 샴푸로 거품을 내서 하신 다음에 두 번째에는 또다시 샴푸를 해서 좀 불려줍니다. 두피를 좀 불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각질이 다 나가면 컨디셔너를 통해서 피부, 보통은 컨디셔너 하면은 두피가 아니라 이게 헤어팩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이거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거는 두피까지 다 발라주셔서 20분, 30분 정도 해놓으면 정말 세상 너무 개운하거든요. 근데 그게 느낌만 개운한 게 절대 아니고요. 이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오일 성분과 모발에도 영양감을 줄 수 있고 가장 좋은 건 머리카락이 더 많아지고 풍성해지고 가늘어진 모발이 두꺼워집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저희 부모님이시거든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가 머리가 축축 처져서 사실 파마하게 되잖아요. 근데 파마를 하지 않아도 뿌리에 힘이 생겨요. 그 모든 게 사실은 샴푸와 컨디셔너 그리고 영양 때문이겠죠. 이게 들어가면 내가 노화를 좀 더디게 할 수 있고 오히려 더 시간을 거꾸로 가는 방법을
적용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근데 주의사항은 정말 기존에 있는 샴푸, 세상에서 파는 샴푸로 그렇게 하시면 너무너무 많이 위험해요. 왜냐면 파라벤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샴푸거든요. 그 샴푸를 서서 머리를 감게 되면 겨드랑이까지 이렇게 쭉 물이 타고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 파라벤 호르몬은 여성 호르몬의 분자 구조랑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방암이 99%가 파라벤 때문이고요. 남자들도 유방암이 생기는 이유가 사실 샴푸와 컨디션 때문입니다. 네. 두 번째는 바디 클렌저입니다. 바디 클렌저 너무 좋죠.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진짜 나를 보호하는 보호막을 딱 쓴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는 아시다시피 메나테크는 알로에에서 다당체를 만들어서 넣기 때문에 피부 진정이 너무 좋죠. 그리고 장벽이 강화되고 보습력이 좋기 때문에 우리 몸의 피부도 노화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지만 그 노화를 속도가 더디게 할 수 있는 제품 중에 하나가 바디 클렌저인데 이 바디 클렌저는 자연유래 성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성분입니다. 그리고 겉부터 속까지 채워주는 보습력이 있고 피부 진정과 장벽 강화에 도움을 주는 제품인데 이게 뭐냐면 히알루론산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고분자가 겉에서 쉬고 저분자가 안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진피층까지 건강해질 수 있는 요소가 들어가 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유칼립투스가 들어가 있어요. 유칼립투스라고 아시나요? 저는 아로마 테라피스트 자격증이 있는데 아로마를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아로마가요, 그냥 쓰는 게 아니라 화장품으로 같이 넣는 거, 그리고 샴푸 안에 같이 넣는 거, 뭐 바디 클렌저 같이 넣는 게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아로마라는 것 자체는 천연의 물질인데 이게 들어가면 합성을 다 부셔버려요. 그래서 독약이 돼버려요. 아로마 조치에서 기존에 쓰던 제품이나 기존에 쓰던 제품에다 같이 섞어서 쓰면은 향이 나거나 느낌이 좋을 뿐이지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근데 저희는 유칼립투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유칼립투스가 어떤 역할을 하면 굉장히 청량감을 주고요. 기관지에도 굉장히 좋은 아로마, 약처럼 쓰이는 유칼립투스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샤워를 하게 되면은 기분이 좋아져요. 그 기분이 좋아지는 게 느낌이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진 바디 클렌저입니다. 너무 좋죠. 그리고 비누예요. 저는 대부분 이제 피부 질환 환자를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이분들은 어떠한 거를 쓸 때 두려움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거 쓰고 또 어떻게 되면 어떻게 해서 저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런 비누를 일단 케어합시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물로만 씻어도 안 돼요. 미세먼지나 미세플라스틱, 뭐 미세먼지 이게요 옷을 뚫고 들어요. 미세라는 뜻은 뭐냐면요 머리카락보다 굉장히 작기 때문에 미세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옷도 뚫고 마스크도 뚫고 다 뚫고 오는 거예요. 입만 가린다고 해서 안 들어오는 게 아니고 다 들어오는 거예요. 이 다 들어오는데 이거를 결국 빼야 되는 거예요. 독소를 빼야 되는 거예요. 그 뺄 때 쓰는 게 결국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데 이 비누는 굉장히 건강한 비누입니다. 헌의 오일이 들어가 있어서 이게 아르간 오일이 굉장히 사실 고가거든요. 근데 이걸 쓰게 되면은 보들보들해요. 그래서 시어버터와 미역 추출물이 들어가 있는 비누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게 쓸 수 있고 우리 어린 아이들도 같이 쓸 수 있는 건강한 비누입니다. 이렇게 내가 독소를 다 뺐어. 그러면 어떤 걸 채워줘야 되냐면 영양소를 이제 막을 씌워야겠죠. 그게 로션이 있는데요. 엠프리존과 허미드 엠브로토스가 있습니다. 엠프리존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너무 신기한 게 저희 메나테크 사업 선배님들 보면은 오래 사업하신 분들일수록 피부가 더 예뻐요. 그래서 어떠한 꿀팁이 있을까라고 했더니 아니 저희 손희수 사장님은 주무시기 전에 엠프리존으로 팩을 항상 하시고 주무시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메나테크에서 처음 화장품이 없을 때 화장품 대처제로 이렇게 썼던 제품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엠프리존이 여름에 굉장히 쓰기 좋고 그리고 독소가 올라올 때 겨드랑이나 림프관 쪽에 간지러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거기에 일시적으로 완화가 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데 뭐 이걸 바른다고 해서 간지럽지 않아 이게 아닌 거예요. 몸에서 나갈 게 빨리 나가는 거예요.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는 제품으로도 엠프리존을 활용하시면 너무 좋고 모기에 물렸을 때도 이걸 즉각적으로 바르게 되면은 빨리 완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엠프리존을 적용하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엠브로토스가 있습니다. 포미드 엠브로토스. 이거는 겨울에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저는 이걸 보고 진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랬어요. 왜냐면 먹는 양은 이게 있겠지만 바르는 엠브로토스는요. 잘 들어보세요. 이게 독소가 들어가서 1분 안에 전신을 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좋은 걸 몸에 바르면 1분 안에 전신을 돈다는 거잖아요. 장단점이 있는데 그걸 극다할 수 있게끔 쓸 수 있는 게 바로 바르는 엠브로토스.
그래서 저는 이 앞전에, 아이고, 아이고, 네, 엠프리존하고요. 이 퍼미드 엠보르토스를 같이 섞어서 블렌딩 해가지고 발랐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바디도 케어하시고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전신을 하셔도 되고 그 남성분들 같은 경우도 이 얼굴 케어에 굉장히 활용하시면 너무 좋습니다. 두 가지가 남아있는데요. 이제 세탁 세제입니다. 제가 또 너무 감사했어요. 세탁 세제 정말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안 씻으면 되는데 이 빨래는 안 빨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걸 써봤어요. 진짜 너무 많은 걸 써봤는데 진짜 정말 왜냐면 안 쓸 수 없는 생활용품인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물이 들어가 있지 않고 정말 안전한 세제가 나왔습니다. 이거를 쓰는 방법은 어떤 거냐면 피부에 각종 알러지나 호기 질환, 아토피 피부염을 일단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독소의 방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옷에 빨 때 이거를 하는데 한 컵만 쓰셔도 돼요. 왜냐면 물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물이 들어가면 오히려 유화제라던가 나쁜 게 더 들어가게 돼요. 근데 이거는 인공적으로 뭔가 첨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쓸 수 있고요. 생각보다 양이 이거 적어요 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물을 안 넣기 때문에 이 사이즈인 거지 온전하게 다 쓰실 수 있는 세제이고요. 섬유유연제를 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피존이라던가 이것도 얘기하면 안 될지 모르겠는데 네 이런 거를 쓰게 되면은 내 몸이 헷갈려요. 느낌은 좋죠. 너무 깨끗해진 것 같아.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우리 몸은 그걸 인지하지 못하게끔 설계가 돼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내 체감이 아니라 알고 쓰셔야 되는 거예요. 전성분 표기제가 왜 있냐면요. 소비자들한테 이제 너한테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알아보고 내가 먼저 골라 써라.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만 쓰셔도 섬유유연제가 따로 필요 없다. 안전하게 쓰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사랑하는 주방색. 너무너무너무 좋습니다. 면 맨손으로 하다 보니까 손이 비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조심히 설거지를 하셔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세제가 남을까봐 두 번씩, 세 번씩 헹구게 되잖아요. 이거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거는 슬기로운 건강생활 자동주문입니다. 생활용품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어쩔 수 없이 쓰게 되는 생활용품인 거예요. 물론 단제품만 쓰셔도 너무나도 저렴하고 안전하게 쓸 수 있지만 슬기로운 생활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동주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는 보통 한 가구당에서도 생활용품, 그리고 필수품,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다이어트 제품, 화장품 이렇게 쓰기만 해도 대략 한 가구당 3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소비하고 있다라고 안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도 못해도 30만 원 이상 항상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자동 주문으로 구매하시게 되면은 3개월마다 서비스 제품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것을 그냥 주는 거를 좀 지혜롭게 놓치지 않고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제품을 넣었습니다. 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네. 세제요? 세탁 세제요? 네. 아, 주방 세제. 네. 네. 이게 라이브의 묘미겠죠. 네.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저는 모르겠어요. 씻는 거는 포기했었는데, 이 설거지라던가,
이 빨래는 포기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진짜 유목민처럼 생활을 했었어요. 그래서 EM 효소를 넣어가지고 빨래 비누도 만들어 보고 아주 너무 고약한 그런 일을 했었는데요. 주방세제, 1등급 주방세제가 나왔다는 얘기에 제가 너무 소름 끼치게 너무나도 좋아했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일단 이게 즉각적으로 눈을 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오늘 돌아가시는 길에 브로콜리와 토마토를 사셔가지고 이거 반만 펌핑해서 물에다가 한번 담가보세요. 그러면은 슈룩 내려갑니다. 중금속이, 농약이. 그러니까 색깔이 보여요. 눈에 보여요. 그래서 이거 대박이다, 대박이다. 농약을 보고 좋아해본 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한번 테스팅 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브로콜리도 굉장히 사이사이마다 다 들어가 있거든요. 씻기 힘들고 헹구기 힘든데, 물에 담가놓고 위에도 이렇게 뭐 눌러야겠죠. 이렇게 담가놓으면은 안전하게 저희가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 뜻은 뭔가요? 야채도 씻을 수 있고, 과일도 씻을 수 있다는 건 어떤 이유일까요? 설거지 또한 안전하게 할 수 있다. 이 안에 천연수가 들어가 있어요. 정말 깨끗한 정제수보다 훨씬 더 안전한 천연수가 들어가 있고 이 안에는 EM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수구, 환경에도 너무 좋아요. 지구가 좋아하는 세제가 얼마나 있을까요? 근데 지구 또한 좋아하고 저희도 너무나도 안전하게 그렇다고 해서 세제를 드시면 안 되고요. 씻을 때만 적용하셔가지고 하시면 되십니다. 맨손으로 설거지할 때 건조함이 전혀 없으세요. 그러니까 맨손으로 설거지해서 제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맨손으로 하다 보니까 칼날이나 이 가위 닦을 때 조심하셔야 된다. 제가 손이 비었어가지고 그만큼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주방 세제입니다. 네. 그리고 슬기로운 건강생활 자동주문. 네. 건강해지는 생활 습관이 있습니다. 저희는 결국에는 소비라는 걸 하게 됩니다. 소비를 안 하고 사시는 분들은 없으시잖아요. 심지어 빨래라던가, 주방 세제라던가, 결국 우리는 생활용품을 쓰게 돼 있는데요. 생활용품뿐만 아니라 사실 화장품, 그리고 글리코영양소, 생명과 직결된 영양소를 저희는 섭취하게 되는데요. 이거를 각기 따로 주문하시는 것보다 원래 한 가구당 생활용품, 필수품, 건강기능식품으로 30만에서 80만 원 정도 소비가 늘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그냥 쓰시는 게 아니라 자동 주문의 형식으로 주문하시게 되면요. 신규 가입하면은 유산균을 하나 서비스로 주고 3개월마다 따박따박 제품을 선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 가져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차트인데요. 제 조카입니다. 이제 뒤집기가 가능합니다. 대박이죠. 근데 이 조카가, 네, 조카가 전신을 이제 케어할 수 있는 퍼스널 케어.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이 아이가 딱 태어났을 때 세상 좋은 것만 써주고 싶잖아요. 세상 안전한 것만 해주고 싶잖아요. 세상의 보호막, 내 외부의 독소를 알면서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안전하고 정말 좋고 서로 건강해질 수 있는 퍼스널 케어가 뭐가 있을까 했을 때 메나테크 제품이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오늘이 너무나도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는 실질적으로 전신 케어를 다 퍼스널 케어를 받고 살고 있고요. 실제로 이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퍼스널 케어가 되었습니다. 왜냐면 샴푸라던가 이런 게 예, 맞아요. 아이를 안 낳아가지고. 양수가 터질 때 샴푸 냄새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산부인과 그 간호사 분께 설명을 드려서 너무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독소는 내 몸 안에 다 쌓이면 그게 너무나도 무서운 일이 되는구나. 이 아이한테 건강을 유산을 물려주고 싶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나부터 먼저 써야 돼요. 나부터 먼저 써야 되고 나부터 먼저 깨끗한 몸이 돼야 되고 나부터 먼저 건강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한 퍼스널 케어를 지혜롭고 슬기롭게 모두 다 누리시기를 간절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바꾸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다라는 강의를 준비하는 메나텍 브론즈 PD 김종국입니다. 앞서 강의해주신 그 강사분이 저희 스폰서 사장님이세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저분한테 모든 걸 복제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담도 많이 받았고 그리고 많은 거를 영향을 받고 있는 분인데 저분의 저 톡톡 튀는 텐션은 절대 복제가 안 되더라고요. 네.
어떤 미래를 꿈꾸시나요? 여러분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요즘에 경기도 되게 어렵고, 내년도 되게 어렵다는 얘기들 많이 들리잖아요? 그리고 또 다들 직감을 하고 계실 텐데, 나의 빵빵빵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어떤 게 바뀌었으면 좋을까요?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마이크 바꿀게요. 네. 나의, 타고 다니는 차가 바뀌었으면 좋겠다. 또는, 내가 사는 집이 좀 좋은 집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시고, 내 계좌, 통장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두둑하게. 그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외모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몸매가 바뀌었으면 좋겠다. 혹시 남편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아내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지금 나의 모습은 과거의 내가 먹었던 음식들, 그리고 내가 살아왔던 방식들이 모여서 지금의 내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앞으로의 나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가 되게 중요하겠죠. 뭔가 바꾸겠다는 생각, 바뀐다라는 것은 결국 행동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 거잖아요. 결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듯이 결국은 행동이 바뀌어야 앞으로의 미래가 바뀌게 될 텐데 행동이 바뀌려면 선행돼야 될 게 있죠. 뭐가 먼저 바뀌게 될까요? 생각. 그렇죠? 생각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 생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방식이 있기 때문에 쉽게 생각이 바뀌지 않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저도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내가 이렇게 메나테크에 와서 이렇게 다른 삶을 살게 되었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 예전에 제가 그 책에서 책에서 읽었던 그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그 문장을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릴 텐데요.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는 유홍준 작가가 쓴 책의 서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때 저는 처음 봤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결국은 나의 생각이 바뀌려면 먼저 사랑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키워드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문장에 맞춰서 오늘 강의를 한번 진행해 볼게요. 우선 저의 소개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저는 29살에 게임 개발 회사를 만들겠다. 세계 최고의 게임 회사를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사업이라는 지금 생각해보면 참 힘들고도 멀고도 험한 길을 29살 철 모르는 나이에 그때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사업이라는 걸 시작하고 그리고 30대 초반에는 TV 제조회사를 만들게 됩니다. 지금 뭐 벽에 걸려있는 저런 TV예요. LCD, PDP TV를 제조하게 되었고요. 제조사를 만들고 그리고 물류회사도 만들고 저희가 직접 판매도 하고 AS 등을 다 했던 그런 회사를 운영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국내 제조 상품 및 컨텐츠를 유통하는 유통사를 운영을 했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막연히 뭔가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보람 있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교육 사업을 시작합니다.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독서 교육도 진행했었고요. 그리고 강사를 양성하는 평생교육시설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드론 국가자격증을 교육하고 있는 교육사업과 그리고 코딩 강사를 양성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29살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열심히 살아왔을 때 저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50대가 되면 50살이 되면 나는 모든 걸 내려놓고 그때부터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는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 20여 년에 제가 지금 49이거든요. 20여 년의 그런 일하는 과정들은 이제는 알았어요. 이제야 드디어 안 것 같아요. 결코 즐겁지 않았구나. 50살이 돼야만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 과정들은 즐겁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이제서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메란테크를 만나게 됩니다. 저희 아내의 건강상의 문제로 메란테크를 만나게 되었어요. 저는 삼형제를 키우고 있는데, 셋째가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인데요.
셋째를 낳고 아내의 몸에 뭔가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폐가 점점점 나빠지는 병인데 병원에 갔더니 이유를 모른다라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약도 없었죠. 10여 년 정도 다양한 치료법을 찾아서 막 돌아다니는 차에 결국 방법은 찾지 못했고 병원에서 주는 약인 아닌 대용 약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네요. 면역 억제제만이 아내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약이었습니다. 그때 아는 지인을 통해서 메나테크를 만나게 되었죠. 아내의 건강에만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돌이켜보면 저의 경제적, 저의 그 사업에 대한 부분에서도 많은 염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열심히 하라는데 항상 제자리 걸음일까라는 생각이 항상 제 머릿속에는 짓눌렀었고요. 그리고 언제 자유로울 수 있을까? 5년 후, 10년 후, 15년 후. 계속적으로 기간은 늘어만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내가 놓치고 가는 게 도대체 뭘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어느 날 아내가 자면서 자려고 누워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한번 하는 거예요. 자기야, 방법을 바꿔보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사실은 20여 년 동안 제가 사업하면서 단 한 번도 저에게 어떤 얘기를 하지 않았던 아내였는데 그때 저한테 그 얘기를 했을 때 사실은 되게 많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면 내 고집 때문에 내가 포기할지 모르는 이 고집 때문에 가족들이 나의 아내가 힘들어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그때 되게 잠을 못 잤던 그런 밤을 지냈던 그런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이러면 안 되는 좀 분위기를 좀 바꿔볼게요. 메나테크를 만나기 전에 이랬습니다. 저의 모습이에요. 딱 전형적인 아저씨 스타일이죠. 동네에 보면 40대 조기 축구에 하면 항상 있는 그런 아저씨의 모습이었어요. 이 모습들이 결국은 그렇게 살아내야만 했던 그런 우리 40대 남편 혹은 가장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저는 떳떳합니다. 네. 사랑하면 알게 된다고 얘기했죠. 사랑하면 예 부분이에요. 어떻게 메나테크를 만나서 사랑에 빠졌을까? 사실은 이 메나테크라는 제품을 제게 전달해 주는 분이 저희 아내를 위해서 줬지만 제가 처음 들어보지도 못한 회사의 제품을 아내한테 그냥 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제품을 체험하겠다라고 해서 제가 마루타가 먼저 되기로 했죠. 메나테크를 접한 후에 이렇게 변화했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이 보기에도 되게 힘이 없어 보이잖아요. 클린 11차. 되게 배가 고픈 마음으로 저희가 마당에 조그만 게 있는데 해먹에 누워서 셀카를 한번 찍었어요. 그랬더니 어라? 아재가 아니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뭐가 좀 있구나. 그리고 우측에 있는 사진은 이제 셀카에 찍는 거에 대해서 되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습관이 되어서 계속 수시로 찍었던 그런 사진입니다. 아내는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되게 힘들어했던 삶을 지내왔었어요. 계단을 걷기도 힘들었고 언덕을 올라가기도 힘들었는데 아내도 제가 먹고 난 후에 제품을 체험하고 나서 그 언 땅에 새싹이 나는 것처럼 완벽하게 확 바뀐 건 아니지만 점점점 뭐가 바뀌는 게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표정도 밝아지고 또 생기도 있고 목소리에도 힘도 생기고 무엇보다도 착해졌어요. 아내가 없기 때문에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착해졌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팠기 때문에 매사에 신경질적일 수밖에 없었고 움직일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빨리 수습을 했고요. 네. 그리고 자연스럽게 MBA 과정과 그리고 21세기 비즈니스라는 책을 알게 되었어요. 자, 이렇게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알게 된 게 있습니다.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21세기의 비즈니스를 쓴 저자예요. 이 저자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열심히 일한다고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사실은 열심히 살아서 뭔가 은퇴를 하고 새로운 원하는 삶을 살고 싶었는데 열심히 일한다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니래요.
그 증거를 또 얘기를 하는데 주위에 보면 저 말고도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항상 그 자리에서 계속 똑같이 살고 있는 모습들을 증거로 내미니 여기에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워렌 버핏입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된다는 사실은 제가 처음에 사업을 할 때 생각을 가졌던 그 생각을 정반대로 완전히 깨는 그런 얘기들을 알게 되었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거는 남자들이 하는 일은 아니다. 사업을 하는 일은 아니다. 그냥 부업으로 우리 엄마들이 했던 그런 일이라고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의 기본 개념은 소비가 매출이 되고 매출이 소득이 된다는. 사실은 이거는 처음에 들었을 땐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소비가 소득이 될까? 그리고 네트워크 구축은 자산을 구축하는 일이다. 내가 먼저 소비를 하고 내 소비를 전달하면 전달되었던 사람들이 소비하는 이 인적 네트워크가 결국 부동산이나 혹은 주식처럼 나의 자산으로 작용된다는 걸 이때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네이버에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것은 기존의 중간 유통 단계를 배제하고 관리비, 광고비, 샘플비 등 회사의 비용을 줄여서 회사는 싼 값으로 제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결국은 회사와 소비자에게 직거래한다는 직거래 유통 방식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요. 결국 소비자가 광고를 회사 대신 광고를 한다는 것을 네이버에서 검색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수익을 언제 생기느냐? 결국은 내가 물건을 떼서 이 물건을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판매 방식이 아니라 결국 나의 경험을 누군가한테 알려주고 그 경험을 고스란히 전달받은 사람이 마음이 동해서 회사에 직접 제품을 구매할 때 그때 수익이 저에게 들어오는 그런 방식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죠. 자, 알았던 걸 알았으니 이제 뭐가 되나요? 이제 새로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일은 말씀드렸듯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규모의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저에게 새로운 사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은 압도적으로 성공 가능한 사업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최근 6년 동안 미국 50만 명의 100만 장자의 직업을 분류한 표입니다. 2012년도 월드 비즈니스지에서 발표한 자료고요. 3위는 금융 주식 종사자 10%에 해당했고요. 그리고 2위는 부동산 관계자. 전통적으로 돈이 많이 버는 그런 직종들의 이 관계자들이 상위에 랭크되어 있었죠. 그러나 1위는 네트워크 마케팅 종사자가 20%에 해당한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렇다면 뭐예요? 이거는 사업으로 해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는 유통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왜? 유통은 사실 돈을 버는 대다수의 부자들은 유통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게 되어 있거든요. 저도 서두에 저의 이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컨텐츠와 그리고 제품을 유통했던 유통 일을 했기 때문에 유통의 흐름에는 돈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죠. 결국 과거에는 기업에서 제품을 만들면 총판, 대리점, 소매점이라는 복잡한 유통 단계를 거쳐서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이런 전통적 유통의 방식의 흐름에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 시대가 흐름에 따라서 대형 할인 매장이라든지 그리고 인터넷 홈쇼핑 등등등의 똑같은 유통의 상품이 유통의 플랫폼이 계속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어느 단계를 많이 활용을 하냐면 보통 스마트폰으로 해서 제품을 많이 구매를 하죠. 이제는 예전처럼 쇼핑몰에 가거나 또는 슈퍼를 가거나 편의점을 가거나 여기에서 뭔가 재화를 구매하기보다는 편하게 구매하면 바로 다음날 오는 그런 쇼핑 플랫폼을 많이 이용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유통의 신개념 유통 방식이 더 유통에 진화된 최정점에 어디가 있냐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인터넷 쇼핑, TV 홈쇼핑에서 물건을 살 때 우리는 직접 만져보고 체험해보고 살 수 없거든요. 그러면
구매할 수 있는 가장 구매 포인트가 뭐냐면 내가 아는 사람이 써본 거,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후기들, 이런 것들을 많이 참조해서 결국 제품을 구매하게 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소비자가 결국 유통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여기서 발달이 됩니다. 결국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것은 광고를 하지 않고요. 내가 먼저 체험해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소개를 함으로써 유통이 흘러가는 그 방식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죠. 그러면 유통의 주체가 누구냐면 대형 할인 매장이랑 인터넷 홈쇼핑이 아니라 결국 유통에 참여하는 회원들, 소비자들이 유통의 주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유통으로 흐르는 마진을 소비자가 가져가는 그런 구조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규모는 제가 알았던 것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결국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서 2019년도에 발표한 자료인데요. 저와 같은 소비자가 전달해서 유통이 되는 이 상품의 총 매출액이 연간 5조 2천억 원이 넘었고요. 그리고 국내 법상으로는 이들에게 주는 수당이 35%에 국한이 되어 있는데 이들에게 골고루 나눠주는 35%에 대한 수당이 약 1조 7천억, 약 1조 8천억 정도가 되는 어마어마한 규모라는 걸 알게 되었고요. 이 시장은 점점점 더 발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구조에서 어떤 분들은 10,000원, 어떤 분들은 100만 원, 어떤 분들은 1,000만 원의 수당을 가져가는 것을 알게 되었죠. 자, 메나테크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먼저 써보고 나의 경험을 누구한테 알려주는 그런 일이에요. 그리고 일반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는 건데 기존에 내가 썼던 제품을 메라테크로 브랜드 체인지를 해서 25만 원 이상 자동 결제를 하게 되면 1년 동안 제품으로 혜택을 받는 게 약 36만 원 정도를 제품으로 서비스를 받게 되니까 브랜드 체인지만 해도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는 거죠. 결국은 내가 소비자형 회원이 되겠다라고 판단하면 현명한 소비를 하게 되는 거고요. 내가 소비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사업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결국은 소비가 매출이 되고 매출이 소득이 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수익을 버는 방식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먼저 25만 원을 제품을 구매하고 MBA라는 기본적으로 회사의 보상 그리고 제품 그리고 회사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이 과정을 참여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 아까 우리 문성희 사장님이 강의를 했던 것처럼 결국 기존에 쓰이는 제품들이 내 건강을 해치는 걸 일반 사람들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MBA와 제품 체험을 통해서 나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나로부터 4명에게 똑같이 브랜드 체인지 25만 원을 권유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로부터 만들어진 소비가 총 125만 원의 소비가 일어나고 이 매출은 나에게 2만 원의 소득으로 오게 됩니다. 이 소득은 사실은 작은 금액일 수는 있지만 이들이 계속적으로 메나테크의 제품이 좋아서 애용을 하게 되면 평생토록 소비를 하는 한 계속 저에게 들어오는 소득이죠. 기존에 내가 노동으로 벌었던 소득과는 완전히 질적 차이가 있는 소득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의 가족과 친구는 저처럼 이렇게 사업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가족에게도 MBA 과정을 권유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연스럽게 가족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달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친구에게도 마찬가지로 MBA를 보냈더니 자연스럽게 전달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 시간이 지나서 가족 그룹에서 약 250만 원의 매출이 그리고 나를 포함한 모든 나머지 그룹에서 총 150만 원의 매출이 일어났을 때 총 저에게 만들어진 매출은 총 400만 원의 매출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 나에게는 플러스 마이너스 30만 원의 소득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브랜드 체인지에서 먹었던 25만 원은 이제부터 무료로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계속적으로 MBA가 복제가 되고 또 계속 제품 체험이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제품이 계속 전달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가족 그룹에서 약 900만 원의 매출이 그리고 나를 포함한 친구 그룹에서 약 600만 원의 매출이 나왔을 때 저로부터 만들어진 소득은 약 1,500만 원의 소득이. 그래서 나에게는 월 플러스 마이너스 100만 원의 수당이 생기게 됩니다.
내가 100만 원의 수당을 벌었던 것처럼 가족과 그리고 친구에게도 똑같이 100만 원의 수당을 벌 수 있게끔 도와주고, 그리고 또 내가 200만 원을 벌었던 것처럼 이렇게 누군가를 계속 도와주면 저는 저와 함께 하는 사람들을 성장시키면서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 직급이 되는 거고요. 저는 이렇게 똑같이 진행을 해서 현재는 지금 브론즈 PD라는 직급에 지금 와 있고요. 이 일은 결국 유자급 150pp라는 거는 내가 쓰는 25만 원의 그 제품 비용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일은 인쇄 수익처럼 그리고 연금 수당처럼 계속적으로 나의 노력과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나에게 매달 들어오는 수익이다라는 걸 인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일은 상속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개인차가 있겠지만 결국은 이 일을 통해서 더 많은 성장을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결국 저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브론즈 PD라는 직급에 있지만 내년에, 내후년에 더 높은 직급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할 생각이고요. 그 얘기는 결국 저와 함께하는 파트너 사장님들을 더 돕겠다라는 그런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기존에 절대 알 수 없었던 일을 메나테크 제품 체험을 통해서 그리고 생각을 바꿈으로 해서 알게 되었던 거죠. 자,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라는 얘기가 있었죠. 자, 저에게 메나테크 사업은 이랬습니다. 본질을 알게 되면 안 할 수가 없는 사업이었어요. 그리고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끊임없이 성장시켜주는 사업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회사를 계속 운영하고 있지만 지금은 메나테크에 좀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이유는 메나테크가 갖고 있는 이 비전이 훨씬 더 저의 사업에 대한 목표를 압도적으로 성공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뀐 저의 일상, 어떻게 바뀌었는지, 출근이 뭐였더라라는 생각이, 가끔 회사를 가는 걸 까먹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회사를 가는 걸로 지금 구조를 좀 바꿔놨는데요. 가끔씩 그 회사를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집에 있을 때 저희 아내가 회사 안 가고, 나 오늘 회사 가는 날이지라고 해서 회사를 가는 삶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우리 막내는 계속 제가 항상 좀 놀아줬었는데 요즘에는 메나테크 일만 한다고 아빠는 메나테크가 좋은가 봐라고 해서 많이 투정을 좀 부리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고요. 항상 매달 10일에 월급을 주었던 직원들 월급을 주었던 사람이었는데 매달 15일이 기대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대 초반에 회사를 처음 창업을 했을 때 그런 마음, 가슴 뛰는 둥둥둥둥둥둥 가슴이 울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죠. 이 사진은 생각을 바꾸고 그리고 행동을 바꿔서 인생을 바꾼 그런 분들의 모습입니다. 처음에 이분들의 사진을 보았을 때는 나도 저분들과 저처럼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저도 이 자리에 있게 되었고요. 저와 함께하는 두 분의 파트너도 이 명예전당이라는 데 사진을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최근에 제가 이제 저의 변화, 저의 바뀐 것들을 좀 대변해 주는 사진들인데요. 우리 많은 파트너 사진들과 함께 웃으면서 고피디 세미나에서 참석했던 그런 시간들. 그리고 최근에는 그 셀레브레이티즈라는 화보에 저희 아내와 함께 사진을 찍으러 갔을 때의 모습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지지난 달인가 보네요. 저희 아내인 안서희 사장님과 함께 강의를 준비했을 때 그 사진을 또 있고요. 케메포라는 그 1년에 한 번뿐인 한 해 동안 열심히 사업했다는 그 사업가들 그리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그 시간에서 턱시도를 결혼식 이후에 두 번째로 입어본 것 같아요. 이런 모습, 이런 턱시도를 입어보고 사진을 찍었던 실제로 이런 일을 해보지 않았으면 이런 감정을 느끼지 못했을 텐데 이런 제가 생애에 이런 감정도 느낄 수 있구나라는 그런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영상은 제가 그 브론즈 PD 이번 KF 인증식 때 브론즈 PD를 올랐을 때 저희 아내와 함께 무대에 올라서 스피치했던 그런 영상입니다. 제가
사장입니다. 네, 스폰서께서 축하의 꽃다발을 전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메나테크 어소시에이트 김종국과 안선희입니다. 해결할 수 없었던, 대안이 없었던 아내의 건강 문제로 메나테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연히 찾아온 메나테크가 삼형제의 엄마로만 살아가던 한 여인에게 건강의 소의 정답, 그리고 안선이라는 본인의 이름을 되찾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아련한 목표를 향해서 20년간 회사를 경영하던 40대 후반의 남자는 메나테크를 통해서 명확한 목표와 가슴 뛰는 비전을 선물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메나테크가 갖고 있는 독보적인 제품력과 경영 철학, 그룹의 탁월한 교육 시스템, 헌신적인 스폰서 사장님들 덕분입니다. 받은 사랑 그대로 내년 이 무대에는 10조 이상의 파트너 사장님과 함께 이 자리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메나테크 감사합니다. 스폰서님들 존경합니다. 파트너 사장님들 사랑합니다. 메나테크 화이팅!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직도 이 영상을 보니까 지금도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것 같아요. 마지막 차트입니다. 이 사진은 올 초에 1월 달에 동해안에서 제가 여행을 하면서 찍었던 사진이에요. 이때의 감정은 올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올해는 또 어떻게 한 해를 보내게 될까? 올해 목표했던 일들을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기대감, 걱정 반이었던 것 같아요. 한 해가 거의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서 돌이켜보면 올해는 정말 열심히 살았구나. 그리고 내가 목표했던 것들을 이루었던 그런 한 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20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연말이 이렇게 뜻깊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내년에 대한 걱정들 이런 게 있었던데요. 이 사진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메나테크라는 것을 만나서 내가 정말 많이 바뀌었구나. 이 강의를 보신 여러분들도 뭔가 경제적인 혹은 건강의 문제, 뭔가 인생에 있어서 뭔가 바꾸고 싶은 무언가 있다면 행동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이 앞으로 있을 것들에 대한 것들을 기대하면서 행동하신다면 어쩌면 메나테크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그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솔루션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잘 한번 알아보시고 올해 2024년도는 여러분들의 해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Spirit of Manatech, the spirit